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들어선 여자입니다. 남편하고는 5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5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새로운 남자한테 끌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테니스 등 취미 생활을 좋아해서 자주 모임을 나가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집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버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할까요?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서 저도 많이 혼란스럽기는 한데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남편하고 다르게 정말 다정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요즘 남자에 딱 맞는 여자를 잘 다룰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제일 많이 웃는 게 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단조로운 결혼 생활 때문인지 약간의 선을 넘을 듯한 행동을 하면 저도 모르게 아찔하지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자주 취미 생활을 하러 밖으로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의 대화도 줄어들고 뭔가 주말마다 혼자 남아있게 되다 보니 외로움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아이들이 없는 딩크족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혼자 남겨지는 게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걸 아버님이 주시니까 그거에 제가 더욱 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저에게 챙겨주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절정 등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저에게 선물처럼 아버님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점점 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아빠 같은 모습의 남자를 보면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딸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남자로서 멋있게 느껴지고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 시아버님을 만나 뵈볼 때도 항상 먹을 거를 제 앞에 놔주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하고 결혼하면 시아버님처럼 다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 그걸 계기로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기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더 잘 챙기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 홀로 키워오신 아버님이랑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은 홀로 남편을 키워서 되게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 5년 접어들면서 강동구로 이사 가게 되었고 집이 넓어지다 보니 아버님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시아버지와 사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고 그런 저희 태도에 남편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아버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을 동경하기만 했지 제가 남자처럼 느껴질까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보다 더 말이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아버님에게 계속 신경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상형은 다정함이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의 이상형에 가깝기보다는 아버님이 저의 이상형에 더 가까운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림을 같이 시작하면서부터 아버님하고 자주 동네 마트나 백화점에 자주 쇼핑을 가기 시작했어요. 워낙 친구들도 자주 안 만나는 성격이기도 했고 혼자 있기보다는 아버님도 홀로 계시는 모습에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항상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다 보니 저도 같이 다니기 편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님하고 아침에 근처 산을 오르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물을 챙겨서 저랑 같이 등산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오랜만에 등산을 하게 돼서 그런지 너무 힘들고 자꾸 뒤처지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뒤 돌아서서 제가 올라오기를 그냥 말 없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재촉을 안 하세요. 그런 모습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조금만 굼뜨게 행동하면 항상 저를 타박하거나 하는데 아버님은 가만히 서서 제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정상을 올라가 봤는데 아버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옷들이 몸에 다 달라붙고 정상에 올라가서 쉬다 보니 생각보다 추워지더라고요. 춥다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하니 아버님이 입고 계시던 위옷을 저에게 입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의 눈물이 고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감동적인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아버님하고 저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영화까지 보러 가게 되었어요. 영화관을 너무 오랜만에 가기도 했고 통신사 할인 받으면 한 명은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으니
혼자 가기도 너무 쓸쓸해서 아버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죠. 아버님도 영화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날 오후 둘이 외출하기로 했어요. 외출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아버님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 연애하는 것처럼 갑자기 제 안에 이상한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화장도 하고 싶었고 예쁘게 입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치마도 입고 화장도 하고 구두도 신고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신경을 쓰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에게 약간 밀착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영화관에 도착했고 뭔가 어두운 곳에서 아버님하고 단둘이 앉아있다는 생각이 드니 뭔가 연애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커플석으로 앉았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일부러 그 자리로 예매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에게 새로운 곳도 알려주고 싶었고 같이 팝콘도 먹고 싶어서 커플석으로 예매했죠. 커플석은 자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뒤에서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아버님이 제가 치마를 입으니 아버님 옷을 벗으셔서 제 무릎을 덮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다정한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팝콘도 사서 들어갔는데 팝콘을 먹으면서 손이 자꾸 부딪히니까 저도 모르게 움찔하더라고요. 뭔가 남자랑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아버님 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약간의 연애하는 기분이 들다 보니 영화에서 잔인한 모습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아버님 쪽으로 제 몸을 밀착시켰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제가 놀라지 않게 아버님 옷 안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뭔가 둘 다 영화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옷 밑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거절을 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저를 여자로 대해도 될까라는 신호였던 것 같고 저도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나왔고 오후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하고 맥주집으로 향했죠.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의 대화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정말 친구랑 나눌 수 있을 만한 시시콜콜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맥주를 살짝 마시니 기분이 더 좋아졌고 아버님은 제가 떠드는 모습을 귀엽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표정에서 정말 다정다감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그 표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약간의 취기가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때 시간이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서 신발을 벗었죠.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뒤에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저를 백허그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살포시 저를 끌어안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제 뒤에서 많이 아낀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님과 저는 뭔가 모르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맥주를 마셔서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을 따라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취했으니 침대에 누워서 쉬라고 했죠. 저는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무릎에 눕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한 여자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아버님 무릎에 누워있으니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랑이 받고 싶었나 봐요. 그냥 말없이 저를 바라봐주고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도 모르게 홀딱 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버님 무릎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아버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버님은 소파에 누워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나와서 시간을 보니 곧 남편이 올 시간이었는데 뭔가 아버님에게 여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잠들어 있는 아버님 곁으로 가서 아버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버님 볼 쪽으로 제 입술을 가져다 대버렸어요. 아버님은 깜짝 놀라 잠을 깨시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아버님 입술을 제 입술에다가 한 번 더 맞춤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첫 시작을 하고 나서 남편이 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은 그날 회식이라고 늦게 말해주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서운했지만 오히려 아버님하고 단둘이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보낼 생각에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님과 단둘이 저녁을 하게 되었어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단둘이 저녁을 먹는데 맥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옆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손잡고 있는데 이제 손잡는 정도의 밀착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님도 가만히 제 손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제 다리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셨어요. 그렇게 제 몸을 쓰다듬어 주는 모습이 정말 저를 아낀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이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에게 언제 오냐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처음으로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외박하는 남편의 모습을 봐야 하니 갑자기 잠도 안 오고 해서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아직 민웅이가 안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외박하는 것 같다고 하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밉기도 해서 아버님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아버님은 가만히 제 입맞춤을 받아주셨고 가만히 제 허리를 잡아주셨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아기 다루듯 저를 만져주는 모습은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제 온 몸을 가볍게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 터치에 따라 위에 입고 있던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위에 벌거벗어진 모습을 처음으로 아버님에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입술은 제 벌거벗어진 모습에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저를 다루는 듯한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은 놀라셔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아버님이 자기 리듬에 따라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남편의 무심함에서 오는 서러움 때문인지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밀착하기 시작했고 아버님 어깨에 제가 기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 정도 서로 터치하기 시작했고 아기처럼 저를 다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잤죠. 그러고 나서 오전 10시가 되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술 마시다가 2차로 정식이네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뻗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거짓말인지 아는데 더 이상 대꾸하기 싫었고 처음 외박하기 시작하면 계속 외박을 하잖아요. 이제 외박하기 시작하겠구나 생각하니 더 이상 대화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화를 내지 않는 것 보니 씻고 잠을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신뢰를 완전히 무너진 듯 저도 대꾸하지 않았죠. 오히려 외박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에 남편은 잠만 계속 잤고 저도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아버님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하고 단둘이 밖으로 나왔고 아버님도 제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 말없이 운전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양평으로 향했고 커피를 마시러 갔죠. 저는 커피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해요. 커피와 빵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카페로 향했고 아버님하고 카페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서운함을 이야기했죠. 아버님은 묵묵히 듣다가 아버님이 항상 챙겨주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뭔가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여자로 챙겨주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나왔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죠. 무인 모텔 한번 가보고 싶다고. 아버님은 거기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싶다면 가자고 했어요. 저도 사실 아버님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버님도 단번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무인 호텔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새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만 하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오자 이제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버님하고 관계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있을 때 뭔가 신경이 쓰였는데 단둘이 방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20분 앉아 있다가 아버님이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아주셨어요. 여기서 족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욕조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고 아버님은 묵묵히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해도 가만히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가운을 입고 나왔죠. 그때부터 좁은 공간에서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고 아버님은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터치가 제 다리를 벌리게 만들었고 그의 중심이 내 골짜기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절로 탄성이 나오게 되었고 정말 그의 중심을 나를 꽉 차게 해주었어요. 너무 뜨거웠고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여자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라니. 저도 모르게 감탄을 했고
우리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한 뒤에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애 감정이자 사랑이었고, 정말 끝까지 차오르게 하는 그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자 샤워를 했어요. 저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그런지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샤워를 하는데 여전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일까요?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거 정말 기분 좋다고 느껴진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렇게 몸과 하나가 되니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의 성격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그가 고마워요. 이러면서 저를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하나가 된 이후에 누군가 포옹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여자로 대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우리는 연애라는 감정이 생겨났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을 잡으면서 운전하는 그의 모습도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 대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저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 하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아버님하고 연애하기 시작했고 남편하고도 그날 이후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고 하루하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